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의사결정형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제작 그리고 수업 적용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맡게 된 경기도 안양의 신성중학교 교사 곽상경입니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안양 신성중학교의 진로 전담 교사로 있습니다. 본디 이제 국어였다가 이제 전과한 지, 네, 전과가 있는 교사입니다. 전과해서 과목을 전환한 지 5년 정도 됐고요. 수업과 관련해서 아이들하고 조금 더 재미있게 그리고 그러면서도 남는 수업을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많이 공부하고 시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지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단을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나눴던 것들 그리고 거기서 조금 찾아졌던 나름의 어떤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오늘 조금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뭐 운전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뭐 교무실이라서 말씀하기 불편하신 선생님들도 계셔서 채팅창을 오늘은 조금 많이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우리 이 연수에 꼭지들이 있었습니다. 포트폴리오형도 있었고 놀이형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식 전달형, 지식 이해형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유형의 꼭지가 있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왜 의사결정형으로 들어오셨나요? 제가 너무 그게 궁금합니다. 왜 하필이면 의사결정형 꼭지로 선생님들께서 선택을 하셨는지 한번 채팅창에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동기로 이 자리에 함께 했느냐도 사실은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대해서 세상에나 모든 강의를 올킬 하셔 달인이 되시겠습니다. 네, 다들 모두 신청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군요. 아이고, 네. 혹시 학교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 담당자 선생님들이세요? 네, 담당자 선생님들이, 네, 내가 다 지고 가리라. 이 선생님들이 계시군요. 네, 담당자. 네, 통감합니다. 저희 학교도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학교는 좀 특이하게 담당자, 그러니까 담당 부장 선생님이 계시지만 지원단이 저 말고도 2명이 더 있어요. 그래서 지원단 셋에 담당 부장님까지 1명, 이 4명이 모든 연수, 모든 협의회, 모든 강좌에 저희도 개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100%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이렇게 나눔하려고 선생님들 앞에 연수 강사로 있지만 사실은 저도 저희 학교 문제에 있어서는 또 듣는 입장으로 배우는 입장으로 또 컨설팅 자리에 쪼르르 가 있습니다. 서로 우리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이들끼리 한번 오늘 잘 나눔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의사결정형 막 사명감을 가지고 의사결정과 의사소통 콘텐츠를 하시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팔방미인이 되셔야 하는군요.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온라인 콘텐츠 이 활용 교과서 저희가 이제 편의상 중간중간 그냥 온라인 교과서라고 아마 지칭을 하게 될 거예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굉장히 길잖아요. 중간중간 제가 그냥 온라인 교과서라고 칭하게 될 텐데 사실 시작은 우리 코로나 때문이었던 거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이 온라인 1세대들 입학할 때부터 온라인으로 했던 그 아이들입니다. 꽉 찬 이제 3년을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는 바람에 저 2020년 초기에는 우리 온라인 교과서가 빨리 전달해야 되고 빨리 수업해야 되고 쉽게 쓰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먼저 정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년 차가 되니까 저작 도구도 좀 다양해졌고 그다음에 좀 어려운 수준의 수업도 해보자라고 심층 적용하는 단계로 갔다가 올해는 코로나의 끝자락을 저희가 잡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나와 있는 대면 상황에서 에듀테크적인 기술, 그다음에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현장에서 하는 수업, 현장에서 이런 온라인 콘텐츠를 가지고 하는 수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효율과 효과성을 따지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학습과 배움의 어떤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된다라는 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교실에서 하고 있는 수업이 사실은
블렌디드 수업이 아니고 현장에서 대면하면서 동시에 온라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형 수업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여기다 조금 더 한술 더 떠서 이건 메타 클래스다, 메타 수업이다 뭐 이러고 있긴 한데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초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진화했고 처음에는 이게 어떤 대체물이었죠. 대면 수업의 대체물이었지만 지금은 대면 수업을 보완하고 조금 더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촉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저희가 수업을 하고 교과서에 밑줄도 주면서 막 치면서 외우고 읽고 풀고 이것들을 하는 쪽으로 집중했었다면 지금은 대면 상황에서 충분히 기본적인 것은 하되 거기에 플러스 알파 심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온라인 교과서를 해보자. 그래서 의사결정형에 대해서도 조금 따로 꼭지를 마련해서 연수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일기 선도학교 선생님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저희 일기 때 2020년도에 온라인 교과서 지원 교사들이 협의를 하면서 만들어냈던 우리가 아래에서부터 올라갔던 수렴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던 온라인 교과서의 활동 유형 형태입니다. 처음에는 초, 중, 고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협의를 하다가 너무 다르다. 이거는 수준도 다르고 수업 방식도 다르고 수업의 목표도 다르고 그리고 지향점도 다르고 그래서 초등학교는 따로, 그다음 중고등학교는 또 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수업 활동에 대해서 한번 유목화를 시켜보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기였던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들어오신 이 의사결정형 수업은 중등에는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에서 교수 학습 활동 5가지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만들어낸 것이었고요. 중고등학교는 도저히 과목 간의 격차도 있고 같은 동교과라 하더라도 학년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교사에 따라서 교수학습 방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교수학습 활동을 통일할 수 없다. 우리는 평가로 가자라고 해서 사실 중고등은 평가 4가지만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 오다가 이제 익숙해졌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 초등에서도 평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중고등에서도 조금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는 두루두루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형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수업이라는 것은 초기에는 초등에서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서 중고등에서도 입시와 우리 평가를 위한 수업이 아니라 좀 더 깊게 해보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늘의 이 연수가 마련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아마 선도학교에는 공문으로 갔을 거예요. 구글 사이트로 만든 이 교사지원단과 그리고 선도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만들어낸 다양한 산출물들이 모여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면 그동안 워크숍을 하면서 만들어졌던 유목화되었던 그리고 중간에서 선생님들이 냈던 수많은 의견들 그대로 여기서 실감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혹시 이 사이트를 링크를 받지 못하셨다면 네, 여기 알로 하단에 제가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면 지금 제가 화면 캡처해둔 이 사이트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자료와 그다음에 다른 외부 사이트로 연계가 되니까 한번 담당자 선생님들께서는 이것저것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중등교사이지만 초등에서도 사실 볼만한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어떤 템플릿이라거나 수업을 이끌어가는 방법이라거나 학생들의 동기유발을 하는 부분은 또 중고등학교에서 신선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한번 담당자 선생님들께서 먼저 선구안적인 시선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 유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가지를 저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일단은 이러한 연구사업 담당자시라고 하시면 그래도 네, 어느 정도 통찰력이 있으신 분들이 다 담당자가 되시기 때문에 딱 보시면 하실 거예요. 이 문제 해결형 풀어 내려가는 거죠. 우리 PBL을 비롯해서 문제 풀이형, 문제 해결형, 문제 중심형 이러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수업들
의사결정형은 토의와 토론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과정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념 설명형은 우리 기본적인 우리 텍스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본 지식, 그다음에 기본 이론, 바탕이 되는 것들을 전달하기 위한 수업 생각하시면 되고요. 체험은 실험과 실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이활동형은 게이미피케이션이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우리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동아리 혹은 평가에서 놀이와 같이 즐겁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교수학습 방법, 유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5개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에서 구현할 수 있는 수업들을 조금 정리를 했었고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다양하게 가지치기를 할 수 있지만 한번 늘어놓기 시작하면 또 너무너무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제가 좀 단순하게 큼직큼직하게 묶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들끼리도 서로 막 겹치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초반기에 저희 빠른 보급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5개로 정해서 움직였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또 평가. 평가와 교수학습 방법이 따로 갈 수는 없지만 따로 또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의사소통형으로 평가하는 방법, 학생들이 어떤 의견, 토의 토론문을 발표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어떤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었고, 학습하기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평가의 형태, 형성평가나 단원평가 등등의 모양새를 가진 것들이 학습 확인형 평가였고요. 포트폴리오형은 그야말로 과정을 쭉 누적해서 하나의 작품 혹은 하나의 산출물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을 포트폴리오형으로 규정 짓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또 실험 실습형은 과학이나 혹은 체육이나 음악 같은 실기와 실험과 현장에서의 것들을 평가해야 되는 것들을 평가 유형으로 잡았었는데 이렇게 5개의 수업과 4개의 평가 유형, 이것이 지금까지 정리가 되어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의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의 형태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그거라고 벌써 눈빛들이 싹 바뀌시는데요. 이제 한 꼭지, 네, 오늘 해야 되는 의사결정형 수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전적 정의, 그리고 우리 교육학 사전에 있는 정의, 그리고 사전도 국어사전이냐 아니면 어떤 사회과학 쪽의 사전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 이 의사결정이라는 것에 대한 풀이가 달랐어요. 그런데 지난 겨울에 있었던 교사 지원단 워크숍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토의나 토론 등의 협업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 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학습 유형.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죠. 일단 함께 할 수 있는 1대1의 작업이 아니라 공동의 활동, 공동의 작업을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학습이나 배움, 성취 목표가 달성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의사결정형 수업의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사진은 저희 학교 아이들 이제 수업했던 모양을 잠깐 넣어두었는데요. 이 의사결정형 수업 같은 경우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협력 단위, 공동의 단위로 이루어지는 형태로 쓰여졌고요. 공유와 토의 토론, 그다음에 문제 해결을 함께 해나가는 과정을 온라인 교과서 안에 요소로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어떤 특정 과목, 특정 학년을 넘어서서 되게 다양하게 전 교과, 전 범위에 걸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모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모양 보면은 아시겠죠? 이 소통과 협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협력하는 수업을 만들어 봅시다. 혹은 의사결정, 의사소통하는 수업이나 평가를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냥 아이들을 모둠으로 만들어주고 모둠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활동지나 발표물을 만들어내는 것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조금 넘어서야 합니다.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는 사실은 우리가 책상을 4명씩 붙여서 6명씩 붙여서 모여 마주 앉았을 때보다 훨씬 더 확장의 범위가 크고요. 쓰임새가 다양하고 또 시간과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렇게 조금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 소통과 협력, 수업 안에서 할 수 있는 소통과 협력은 굉장히 다양하죠. 일단 학생 1대1 간의 소통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한 명과 그다음에 학생 또 다수
1대 다의 어떤 입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수와 다수의 협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모둠과 혹은 개인 이 단위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전부 다 우리 수업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소통과 협력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은 칠판 앞에 서 있는 것은 당연히 교사입니다. 교사와 학생, 1대1 관계도 소통과 협력, 그리고 교사 한 명과 다수의 학생, 그리고 우리가 가끔 까먹는 것, 여러 명의 교사와 한 명의 학생, 혹은 여러 명의 교사와 다수의 학생. 1대1 학습부터 시작해서 팀티칭, 코티칭, 공동수업 모델까지 우리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의사결정형 교과서에다가 담아낼 수 있다라고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식센터에 미리 올라가 있는 교환을 보셨다면 수업이 아니라 활동도 있네, 캠프도 있네, 학부모가 들어오기도 하네, 교사들끼리의 내용도 들어가 있네 라는 내용을 아마 미리 보셨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의사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에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의사결정형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잠깐 선생님들께서 머릿속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뭐지? 라는 걸 잠깐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화면은 출처를 제가 밝혀놨습니다. 명지전문대 이유리 교수가 한참 온라인 콘텐츠와 관련된 것들이 이슈가 막 일어날 202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안팎으로 많이 쓰여지는 협업 도구와 저작 도구들을 한번 통계를 내서 이렇게 도표로 만드신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지금은 훨씬 많은 저작 도구들이 추가가 되어 있지만 추가가 된 것들 중에 몇 가지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평범한 일반 저처럼 문과 출신의 교사가 클릭하기에 되게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초기에 만들어주신 이 도표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으니까 가장 평범한 도구들이 모여 있어서 이 도표를 지금도 사용하는데요. 이걸 다 쓸 필요는 없지만 한번 우리 학교 애들은 뭘 많이 쓰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어떤 걸 많이 사용하시지? 나는 뭐가 편하지? 이걸 한번 먼저 잠깐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없는 것들 사용하시는 학교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뭐 어도비에서 나온 뭐 프로그램들 확장형이나 아니면 영상 편집의 프리미어 이상의 것들, 뭐 맥북 가지고 편집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되게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그리고 학교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뭔지 한번 잠깐 복기를 하시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 생각하셨죠?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알로도 사실은 협업 도구이면서 화상회의나 플랫폼으로 쓸 수 있는 좀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도구입니다. 얘는 초반에 빅캔버스라는 이름으로 불렸었어요. 이거는 국산 프로그램인데요. 우리나라 건데 빅캔버스라는 이름으로 쓰이다가 이제 기능들이 하나 둘씩 붙어가면서 맨 처음에 패들렛 정도의 기능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슬라이드 기능이나 아니면 화상회의나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이름을 알로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꿔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도 역시 협업을 위해서 제가 의사결정형 수업을 위해서 종종 쓰는 도구라서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아예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다 생각하셨죠? 네, 생각하시라고 한 이유는 저희가 두 번째 타임에 잠깐 내가 쓸 수업을 한번 잠깐 끄적끄적 만들어 보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결정형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는요. 교과 수업뿐 아니라 우리 창의적 체험 활동 그리고 기타 다른 여러 영역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담이나 코칭이나 학부모와의 연계 활동 혹은 교회, 즉 지역사회나 관련 유관기관과의 활동을 할 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한 지식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실험 실습하는 것보다 조금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교과 수업에서는 PBL, 프로젝트를 할 때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할 때는 이제 진로 활동, 학생들의 어떤 누가 기록을 관리하고 또 학생들의 누적된 활동을 봐야 될 때, 그리고 기타에서는 학생들 캠프,
학습과 관련된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쓰거나 올해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과 함께하는 대토론회에서도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사례들, 제가 했던 사례들 먼저 첫 번째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서는요, 뒤에 보시는 깔아놓은 이 슬라이드들은 우리 있다 시스템에 다 올라가 있는 샘플들입니다. 있다 사이트 아마 다 가입하셨을 거예요. 선도학교에서는. 에듀넷 아이디로 들어가셔서 전 과목이 다 올라가 있죠. 교사 지원단과 또 선도학교에서 만들어주신 다양한 수업 태플릿들이 여기 다 올라가 있는데요. 제가 혹시 몰라서 위에다가 또 링크도 해두었습니다. 여기에 가시면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아까 보셨던 5가지 교수학습 활동 그리고 4가지 평가 거기에 플러스 알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다 게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혹시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보셨다는 분이 있으시군요. 네, 그러면 제가 잠깐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있다라는 사이트는 에듀넷에 연계가 되어 있는 사이트이고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처음에 에듀넷 아이디로 네, 로그인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화면에 들어가면 네, 이렇게 있다라는 게 뜨고 저는 이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마이 페이지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따 플랫폼에는 지금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이제 요소들이 올라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따 플랫폼 소개부터 시작해서 쭉 보시면 어떠한 것들이 올라가 있다. 그다음에 어떠한 공유 자료들이 있다라고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 한번 보시면 좋겠고 제가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 자료들은 저를 찾아서 들어오셔도 볼 수 있고 제목을 쳐도 이제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혹시 안 써보신 선생님들 계시다면 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올라가 있는 이 자료들을 선생님들께서 재가공해서 쓰실 수 있고 또 모듈형으로 이것저것 엮어서 선생님들만의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가장 선생님들께서 좋아해 주셨던 게 이 학습과 관련된 컨텐츠였는데요. 제가 만들어준 것은 이러한 코스입니다. 진로 수업에서도 물론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들이 요즘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정말 모든 게 초기 상태로 리셋이 돼버렸잖아요. 중고등학생 아이들 보면 얘네들이 초등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이 맞아?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배움에 대해서 초기화가 되어 있는 모양새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습에 대해서 동기를 이끌어내고 도와주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것을 의사소통 형태로 의사결정 형태로 풀어내 보았습니다. 이렇게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파워포인트까지 다 만들어 두고 이런 진행안들이 다 올라와 있고요. 이러한 진행안들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이런 학습 유형을 알아보고 공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여기까지는 그냥 강의식 같죠. 아이들한테 그냥 전달하는 내용 같은데 이제 중간부터 학생들이 서로 함께 협업하는 활동이 들어갑니다. EBS 고등 아마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학습 유형 검사가 되어 있는데 꽤 재밌습니다. 꽤 재밌어서 이 검사를 한 다음에 학생들이 모둠별로 모여서 나는 어떤 유형인지 나누고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하고 과목별로 모둠별로 공부의 왕도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활동들. 그래서 친구들에게 공부법을 서로 공유하고 공부에 대한 결심도 하고 그다음에 다짐도 하는 이러한 형태로 제가 활동을 구성을 했는데요. 제 수업을 소개한다기보다는 이 이따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을 위해서 전부 다 내용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다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모듈로 이런 콘텐츠들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선생님들이 새로운 수업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 네, 제가 다시 수업에 대해서 돌아와 보겠습니다. 수업 적용 사례는 여기서 보실 수 있는데 꿈을 이루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협업을 해서 함께 공부 방법, 꿈을 이루는 배움은 이제 공부 방법, 코칭,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 아래쪽에 있는 이 모의 창업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프로젝트 활동이어서 학생들과 함께 모의 창업을 하고 또 모의 창업을 하는 과정, 모든별로, 그다음에 학급별로, 학년별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활동을 또 이렇게 이 의사결정형 모델로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이 적용 사례들은 이따에서 파일들과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예 이것도 보여달라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지금 같이 볼 수 있을 때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의 창업 같은 경우는 제가 청소년 비주쿨이라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하지 못했었고 온라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쓰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화면을 제가 아예 공유했습니다. 선생님들께 보이시죠? 네, 이거는 교사용 화면이고요. 이걸 나중에 프레젠테이션으로 넘기면 학생들에게는 전체 화면으로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모의 창업이기 때문에 이제 지속 발전 가능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이거 우리나라도 이제 K가 붙잖아요. 우리나라만의 지속 발전 가능 사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것의 목표 7개, 17개의 목표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떠한 부처들이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강의식으로 배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둠이 함께 모의 창업을 하는 과정이 됩니다. SDGs를 분석하고 모둠별로 주제를 정하고 또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4개의 스텝을 가는데 네, 이것은 또 디자인 싱킹의 어떤 프로세스를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둠별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지 다 주어졌고요. 전부 다 온라인 활동지입니다. 알로하고 캔바에서 만들어서 학생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해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 겉에 틀, 이 학습지는 디자인이 되게 예쁘잖아요. 저는 디자인 기술이 없습니다. 캔바라는 사이트에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미리 캔버스에서도 할 수 있고 캔바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캔바를 조금 더 많이 쓰는 편이고요. 이렇게 활동지를 만들어서 지금 선생님들과 제가 함께 있는 알로에 활동지를 올려서 그 링크를 지금처럼 선생님들과 제가 공유하듯이 공유해서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모의 창업을 진행했더니 온라인으로 그리고 온라인 이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도 이렇게 걸작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충분히 온라인상에서 서로 협업하고 또 이 과정을 서로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말하고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늘 확인하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견고한 그런 결과물이 나왔지 싶습니다. 이렇게 모의 창업 단계와 선배들이 했던 예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학생들과 이제 제대로 활동을 해보기 위해서 활동지도 제가 이제 제시를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조금 로딩이 느린데요. 네, 활동지는 네, 이렇게 아까 만들었던 활동지 온라인 활동지다 보니까 전부 다 링크가 연결이 돼 있어서 영상으로도 다 넘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제가 선생님들이 다운받아서 쓰실 수도 있게 다 올려두었습니다. 전부 다 네, 학생들이 서로 협업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모든별 활동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발표회까지 하게 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인데요. 네, 이것도 네, 의사 협업, 결정, 토론, 토의를 걸쳐서 하는 수업의 모델로 제가 지금도 요즘도 쓰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꽤 집중해서 잘 할 수 있고 또 선생님들께서 다른 과목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교과 통합이나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적용을 프로젝트 활동이나 혹은 어떤 모둠 활동 중에서도 단시간 내에 결론을 내기 힘들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작업했으면 좋겠다. 집에 가서도 혹은 내 수업이 아닌 시간에도 한번 좀 주의를 기울여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으실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었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도 저는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의사결정형으로 많이 썼었는데요. 비대면 상황에서 캠프를 진행했던 내용을 제가 예시로 올려두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면 상황이지만 올해도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방학을 바로 앞두고 저희가 학사가 약간 떠 있을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 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제가 샘플을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올려두었습니다.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화면. 네. 온라인으로 캠프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틀 동안 여기 1일차, 2일차 되어 있죠. 이틀 동안 진행을 했고 진행은 혼자 했습니다. 네, 제가 진행을 혼자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아마 중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2, 3학년이 지필평가를 볼 때 1학년 아이들은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천덕꾸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선배들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조용히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냥 뭐 자습을 시킬 수도 없고 선생님들은 시험 감독을 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수업에 원활히 들어오실 수도 없고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이 캠프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를 진행하게 됐는데 이 캠프에 이제 가보시면 1일차 가보겠습니다. 링크에서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진행은 제가 혼자 했고요. 그다음에 검토하는 과정,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담임 선생님과 교과 선생님들이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들을 가지고 학생들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까지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꽤 많은 꽤 많은 내용들이 지금 여기 보이시지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할 때 이러한 사이트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저희 캠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문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첫 번째 날입니다. 이날은 아이들과 함께 진로지도 만들기라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 먼저 넣어주고 그리고 학생들이 설명서를 볼 수 있게 이렇게 전자책처럼 구성을 해서 넣어주고 이 아래에다가는 학생들이 해야 되는 미션들을 이렇게 하나씩 예시와 함께 넣어주었습니다. 봐야 하는 영상들 그리고 작성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양식들을 쭉 이렇게 템플릿으로 구성을 해서 넣어두었고요. 이 부분을 제가 혼자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을 어떻게 통제해야 되나 어떻게 시간대별로 출결을 체크하고 점검을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의 장점 중에 하나가 교사가 이 모든 콘텐츠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조절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여기서 영상이라거나 아니면 여기에 제가 패들렛 같은 것을 연결해서 학생들이 계획을 적어보고 결과물을 산출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해두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시간을 정해두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 혹은 특별한 시간이 되어야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다 해주었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입학한 다음에 아직 온라인 저작 도구를 잘 사용할 줄을 몰라서 패들렛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곤 했는데 이렇게 1일차에 학급별로 일반부터 시작해서 쭉 올려야 되는 창들 그리고 학생들이 중간중간에 어떤 멘티미터로 했던 워드클라우드라거나 아니면 조금 우수작 같은 것들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학생들의 산출물을 저희가 보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께서 또 밑에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리고 이런 좋아요 표시도 해주시고 출결 체크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특정한 내용이 발견이 되면 학부모님과 연계를 해서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일차가 진행이 됐었고요. 2일차도 방식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는 조금 실험 실습, 저의 체험형을 조금 가미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요즘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보여주자라고 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영상을 보고 워드클라우드 만들어보고 또 영화 같은 데서 생각을 좀 도출을 해서 패들렛에 써보고 그리고 이제 영상 보면서 AI 서비스를 체험하는 것. 구글 같은 경우는 AI를 구글의 어떤
실험된 사이트에서 체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을 다 제시를 하면서 밤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이렇게 네. 패들렛에다가 학생들이 인공지능의 모습은 어떠한지 20년 뒤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쭉 작성하고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이러면서 한 번에 저희가 8반까지 작년에 있었는데 8반까지 아이들이 전부 다 친구들의 내용을 동시에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대충 적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기 아직 있긴 있네요. 이렇게 학번만 적어놓고 나 출결한 걸로 쳐야지 이런 아이들이 눈치를 보면서 고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캠프를 진행했었는데 이렇게 캠프를 진행한 후에 이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과학 선생님과 기술과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루었던 내용을 가지고 일반 수업, 교과 수업에 가지고 오셔서 연계해서 다시 토론하고 토의하고 산출물을 만드는 그러한 작업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여기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하고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과 결정이 이루어졌는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죠? 캠프입니다. 방학 중 캠프였습니다. 방학 중에 조금 더 뭔가 활동을 하기 원하는 친구들,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캠프인데요. 한번 제가 파일 작성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클릭하면 아마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열어두었고 또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다 권한을 열어두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캠프를 진행했을 때 사실 공간도 이렇게 줌으로 하지 않고 네이버에서 만든 메타버스 공간이죠. 잽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잽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워크지를 만들어서 학생별로 링크를 다 주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작성하고 또 제가 피드백을 주고 친구들이 또 피드백을 주고 이러한 협업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했던 사례입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예시는 공신 캠프였는데요. 학생이 쓴 대답 보이시죠? 이름도 쓰고 별명도 쓰고 그다음에 캠프의 목표 여기까지는 이제 각자 작업한 부분입니다. 캠프 오프닝에서 각자 써봐라 라고 했던 부분이고 여기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EBS의 학습 유형 검사를 활용해서 모둠 활동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EBS 학습 유형 검사가 재밌는 게 우리 MBTI처럼 나이팅게일형, 뭐 가우디형, 루즈벨트형 마리 퀴리형 이렇게 아이들이 알 수 있는 롤모델들을 기준으로 해서 학습을 유형을 이제 분류해 줬는데요. 그 결과를 가지고 자기 분석을 먼저 하고 자기 점수도 다시 써봅니다. EBS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지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자기 걸 봐야 되니까 쓰게 하고 친구들과 토의 토론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겠다. 나는 이런 특징을 가졌구나를 논의해서 적어보고 다짐. 여기부터는 저하고의 소통입니다. 공부 다짐까지 하고 첫날이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제가 과제를 내중에 이제 공부 다짐이었기 때문에 캠프 후에 제가 이렇게 여기 노란색은 다 제가 준 피드백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아이가 고칩니다. 막 수정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제가 다시 마지막 최종 피드백을 이렇게 줬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 활동, 요거는 시간 관리하는 건데 추가 활동 해보자라고 제가 추가 파일을 이제 제시를 해줬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캠프 날은 공부 결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스마트 기법에 따라서 세우는 것을 강의를 해준 다음에 봄방학 때 스스로 세우는 셀프 계획 이런 것들을 또 적는 것을 과제로 주었습니다. 노란색은 역시 제가 준 피드백입니다. 이 피드백을 보면서 자꾸만 이제 확장되어서 뭔가 자기가 작성을 해 나가는 거죠. 이것도 제가 피드백을 주면서 일부러 체크박스를 썼습니다. 피드백을 보고 실천한 게 있으면 체크하라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이것은 이제 본인이 최종적으로 세운 공부 계획.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의사결정형, 의사소통형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활동들을 선생님께서 한번 맛보기를 하실 수 있게 요 파일 예시라고 되어 있는 건 있죠. 요거는 공란입니다.
완전히 비어있는 난이니까 선생님께서 필요하시면 한번 보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통해서 모둠 활동도 하지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우리 그림 중에 교사와 학생이 서로 소통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상담과 코칭, 그리고 방과 후 지도 등등등. 그리고 이 결과를 가지고 학부모님한테 링크를 보내서 가정에서의 학습 협력을 구하거나 아니면 학부모 상담에 활용하거나 할 때도 굉장히 좋고요. 선생님들끼리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림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제가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 선생님들끼리 같이 공동 수업 디자인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협의하실 시간도 너무너무 많이 모자랐고요. 전학공을 할 시간도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뭔가 연합해서 연계 수업, 융합 수업을 설계는 해야 되는데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교과서를 활용해서 이것은 내가 혼자 접속해도 이 활동지 틀 안에서 작업을 내 몫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으로 수업 디자인을 하기도 했고 요건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까 학생이 했던 이 결과를 가지고 사실은 저는 진로교사로서 캠프를 운영했는데 이 학생들이 만들어낸 이러한 페이퍼 하나하나를 담임 선생님 또 지금 아까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학생은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영어 선생님 담당하시는 영어 선생님께도 전달을 드려서 이 학생의 생활기록부와 그다음에 학습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소통형, 의사결정형 온라인 교과서는 학생들과의 어떤 수업 장면을 넘어서서 일상과 상담과 진학 지도까지도 이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다방면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이 4분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의도한 보여드려야겠다 싶은 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데토로네입니다. 저희 데토로는 5월 달에 가졌었습니다. 5월 달에 가졌는데 저희 학교가 선도하고 있는 사업들, 연구 사업이 좀 많은 편이에요. 특히 그중에 탄소중립, 선도학교, 중점학교 굉장히 많은 예산과 또 정부 기관의 협력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대토론회를 했었습니다. 대면 상황에서 진행을 했었지만 탄소 중립 그리고 생태 전환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종이를 쓰지 말자. 포스트잇도 그만 붙이자라고 해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태블릿을 들고 대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입니다. 알로를 가지고 여전히 했었고요. 모든 별로 토의하고 발표하고 진행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진행을 했던 내용을 제가 캡처를 해주었습니다. 샘플은 조금 이따 두 번째 시간에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 교육과정 디자인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하기라고 주제가 되어 있는데 이건 1팀, 저희가 팀이 여러 개로 나누어서 했었는데요. 팀별로 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디자인 싱킹의 어떤 프로세스를 따르긴 했지만 알로에다가 이렇게 팀별로 템플릿을 만들어 두고 모일 수 있을 때는 모여서 누가 멤버가 모이면 선생님들 여기 위에 화면에 지금 선생님들 아이콘 보이시죠? 누구 들어와 있다. 제가 접속을 했는데 위에 누가 있다 그러면 줌을 켤 필요도 없이 이렇게 하단에 있는 화상회의 이걸 눌러서 바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러한 우리 의사결정에 쓸 수 있는 도구들은 이렇게 누가 몇 시에 뭘 남겼다. 누가 코멘트를 남겼다.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접속을 해 있어도 충분히 시간을 정말 초월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유용한 플랫폼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었던 미세먼지 플라스틱 문제 해결하기 각자 이게 다 글씨체가 다르잖아요. 접속했을 때마다 선생님들이 그때 생각날 때마다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동 도입, 전개 마무리까지 이렇게 하자. 그리고 저희 마지막 발표할 때 이제 소회의실 사용할 때 제가 이제 썼던 코멘트도 남아 있습니다. 회의의 과정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끼리의 의사결정을 하기에도 꽤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 팀에서는 꿀벌 실종 사건이라고 해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이제 수업을 만들어보자라고 작업을 하셨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최고예요. 뭐 이런 거는 다른 팀 선생님들이 남긴 격려입니다. 우리 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팀 것도 한번 보자라고 왔다가 보니까 너무 잘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남기시기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열심히 이제 작성했던 내용들이 제가 여기
시범으로 올려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50분 정도 동안은 여러 가지 활용 사례를 그냥 단편적으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쉬는 시간에는 이 대토론회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이 디자인 공동 수업 디자인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고 저희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내가 쓸 내 수업을 한번 만들어보는 짧은 실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러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제작할 때 몇 가지 프로세스, 그다음에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꿀팁들이 다들 있으신데 의사결정형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과정을 하면 좋겠더라고요. 이것은 뭐 학술적으로 뭐 개발된 그런 교사학습 프로세스는 아니고 이제 교사 지원단 그리고 제가 만들어 보니 이렇더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봤으니까 그러면서 정리가 좀 된 내용입니다. 초기에 저도 맨 처음에 선도학교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태블릿이 딱 쥐어졌을 때 좀 의욕이 넘쳐서 정말 요즘 유행한다는 핫하다는 도구 그리고 막 펜도 여러 가지 색깔 쓰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도구를 깔아보기도 하고 학생들하고 화려하게 해보려고 하다가 망했었어요. 많이 망했었고 또 학생들이 재밌다 막 이 얘기에 또 저도 막 업이 돼가지고 게임도 넣고 이것저것 도구를 여러 가지를 섞어서 뭐 팅커벨도 하고 뭐 저희 여러 가지 퀴즈 프로그램도 하고 했다가 나중에 학생들이 피드백 준 걸 봤더니 선생님 재밌는데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게 웃었는데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소리를 하는데 시체말로 현타가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쇼를 했구나. 수업을 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 그동안에 이제 시행착오들을 좀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의사결정형 같은 경우는 먼저 도구 탐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지식 전달이나 개념 이해형은 솔직히 그냥 이렇게 화면 띄우기만 하면 그리고 묻고 답하기만 하고 적어서 내라, 요약 정리해서 발표해봐라 이것만 해도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의사결정이라고 했을 때는 저 의사결정이라는 말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학생들의 어떤 협의 과정 그리고 무언가를 도출하기 위한 시행착오, 다양한 아이디어와 유목화, 그러면서 추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혹은 다시 들어오기도 하는 여러 가지 의견과 아이디어들, 그리고 보기 좋게 그것을 다시 조직해야 되고 이러한 굉장히 세밀하면서도 길면서도 깊은 과정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도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려하고 좋은 도구보다는 학생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쓸 수 있으면서 선생님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했던 다른 강좌에서도 미리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지만 학교마다 그 지역마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온라인 콘텐츠 도구에 대한 어떤 조금 그 상황이 좀 다르더라고요. 유료로 지불해서 구매를 해서 사용하신 학교도 있고 그런 것을 또 하지 않고 어떻게든 무료 기한을 잘 활용해서 하신 학교도 있고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도구를 쓰신 학교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어쨌든 우리 학교 아이들이 제일 편하게 쓸 수 있고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선생님들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낮은 그런 도구를 탐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알로를 쓰고 있는 이유가 제 과목의 특성상 일주일에 수업은 1시간밖에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동아리까지 해봐야 2시간인데 10개의 반을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고 동아리 스포츠 따로 있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 주에 2시간 이상을 저랑 보기는 쉽지 않은데 물론 진로라는 과목이 평가가 이루어지진 않지만 한번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이들 속 이야기, 진로 진학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한번 붙잡기 시작하면 시간이 사실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가 끝난 후에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활동지에 뭘 남기면 저한테 알람이 뜹니다. 이 알로 같은 경우는 제가 어플도 핸드폰에 깔아놨기 때문에 알람이 뜨면 누가 뭘 남겼네? 그럼 제가 들어가서 피드백 달아주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이 저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도구를 선택한 거고요. 선생님들께서는 각자의 과목에 맞게 그리고 수업 상황에 맞게 가장 편하신 도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도구 탐색이 끝났다면 어떠한
단원, 어떠한 주제를 의사결정으로 수업할지를 이제 선정하셔야겠죠. 모든 수업을 다 이걸로 할 수는 없으니 지금 단원에서 혹은 특정 성취 목표에서 특정 활동에서 의사결정을 사용해야겠다라고 선정이 되시면 이제 수업 목표와 세부 활동, 저는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사도 해보고 모둠별로 나누어서 토의도 해보고 이러한 활동들을 넣었는데 또 수업에 맞게 활동을 결정하시고 그다음에 이 활동을 위해서 그 수많은 도구들 중에 딱 어떤 것을 쓸 것이다 라는 것을 또 결정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수업의 전반을 디자인하고 교과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많이 우리가 빼먹는 거 시뮬레이션입니다. 저도 아까 사실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도 링크를 눌렀더니 잘 넘어가지가 않았어요. 부하가 걸리거나 제가 지금 있는 장소에 인터넷이 또 원활하지 않으면 가끔 이렇게 버벅거리는데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쓸 때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아까처럼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들어 놓고 링크를 했는데 저장이 되지 않아서 미완성인 교과서가 뜬다거나 혹은 앞에 반 수업한 내용이 링크가 잘못돼서 그대로 뜨는 바람에 활동에서 보여주지 말아야 될 내용, 이미 작성된 답안이거나 아니면 다른 팀이 만들어낸 내용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나 사례를 적어놓은 것들이 실명과 함께 공개가 된다거나 이러한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홀라당 다 날라가 버린 백지 상태가 뜨기도 하고요. 그래서 꼭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보완 수정을 거친 후에 학생들에게 배포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습을 해보려고 제가 이렇게 실습용 템플릿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 전에 아까 요청하신 분들도 있으셔서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했던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했던 대토론의 템플릿을 잠깐 먼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토론의 템플릿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을 조금 다른 것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토론회 때 썼던 실제 템플릿입니다. 실제 이 템플릿을 대토론회에 참여한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공유를 했고요.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줌으로 이원 중계로 참여하신 학부모님들도 있으셨어요. 일터에서 들어오시느라고 그분들께도 이 링크가 다 전송이 돼서 학교에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학교에 없는 사람들이 다 함께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팀 나눠 놓고 프로세스 여기까지는 이제 보여주기 위한 전달을 위한 부분들이 되겠죠. 이거 어떠한 순서대로 우리가 이 토론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거 설명을 하고 주제 소개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팀별로 작성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작성한 티가 나지요. 각 팀마다 학생과 학부모 그다음에 교사가 들어가 있는데 팀별로 모여서 이제 이 주제는 미리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해진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 6가지 주제를 가지고 팀별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팀 지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팀에서는 이렇게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꿈이란 팀, 그러니까 저희 학교 교훈과 그다음에 몇 가지 브랜드명 가지고 만든 조 이름인데요. 이렇게 또 이 팀은 특이하게 색깔펜을 쓰셨어요. 또 능수능란하게 태블릿을 쓰시는 분이 계셔서 휙휙 막 이렇게 그리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고 뭐 이렇게 이 포스트잇을 가지고 팀마다 해서 개성이 다 나오죠. 되게 특이하게 성격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는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좀 주제가 어려웠어요. 이 새별놀이라 하면 저희 학교의 축제입니다. 일주일 정도 하게 되는 축제예요. 전시회, 부스, 발표회 이렇게 하는데 2년 동안 못했거든요. 온라인으로만 했는데 올해는 좀 하자. 그래서 이 주제를 드렸는데 할 수 있을까? 이걸로 또 한참 토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의견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다가 헐떡헐떡헐떡 이렇게 하셨던 거고요. 또 이러한 주제들 이렇게 했던 내용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대면으로 하신 분들 다 태블릿 가지고 하고 있죠. 이거 앞에 띄워놓고 이제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이렇게. 그래서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특히 의사결정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교육의 대상,
그다음에 물리적인 어떤 공간 이런 걸 다 초월해서 진행하는 장점이 있었다는 것, 예,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들 중에서 선생님들의 어떤 그 공동, 네, 디자인, 수업 디자인 한 것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또 다른 팀이에요. 여기도 역시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주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각자 요거는 모여서 의논하기 전에 사전 과제입니다. 사전 과제. 각자의 과목에서 환경을 콘텐츠로 수업을 만든다면 어떠한 단원, 어떠한 주제와 연계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서 올려보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백지예요. 아무런 템플릿도 없습니다. 그냥 한번 다 숙제처럼 잠깐씩 생각해 온 거예요. 그것들 다 넣어놓고 이제 대신 선생님들이 오며 가며 미리미리 봤겠죠. 아, 저 사람은 저런 걸 내놨구나. 이 사람은 이런 걸 내놨구나. 같은 교과인데 우린 또 다르네. 이런 것들도 많이 충분히 본 후에 이제 팀을 나눠서 이제 했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어, 문제 상황 발견하고 왜 그런지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할지 구안하는 이런 과정들. 이것도 사진도 팀의 수업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림을 찾아오시오 했더니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래서 도입 전개 마무리 단계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수업을 디자인했습니다. 각 팀마다 선생님들은 4~5분씩 계셨고요. 과목하고 학교급은 상관없이 즉석에서 만든 그룹입니다. 랜덤으로 우리 소그룹 나눠서 한 것이라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금방금방 협업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이 바로 온라인 교과서가 될 텐데요. 이제 저희 다시 돌아와서 네, 다시 돌아와서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막 발표시키고 그럴 건 아니고요. 그냥 이왕 우리가 오늘 생각한 김에 좀 끄적여 보자, 메모를 해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께 아까 여기 저희 이 알로에 링크는 제가 다 드렸었습니다. 근데 혹시 쉬는 시간에 빠져나가셨거나 아니면 아까 들어오지 않으셨던 경우는 지금 제가 다시 채팅창에 드렸고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저희 사실은 되게 많은 인원이 맨 처음에 신청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노쇼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청하셨던 선생님들 숫자만큼 템플릿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네, 알로를 처음 쓰시는 분이 계실까 봐 왼쪽에 T를 누르면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T를 누르고 원하는 화면에다가 대면 바로 바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거 내 거야. 이 활동지 내 거야. 이렇게 맡으신 다음에 네, 나는 지금 만약에 의사결정형 수업을 온라인 교과서로 해야 된다면 이런 걸로 한번 해볼까? 이제 생각나는 만큼만 끄적끄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상황, 학생 환경은 뭐 우리는 태블릿이 아이패드다, 혹은 뭐 갤럭시 탭이다, 혹은 뭐 구글 클래스룸을 쓰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주제와 내용은 아마 선생님들 각자가 가르치시는 원 과목의 단원이나 꼭지가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그냥 애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뭘 배웠으면 좋겠다. 어떤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사실은 수업의 목표잖아요. 그것. 그리고 활동에는 뭐 토의를 넣자, 토론을 넣자, 혹은 뭐 패들릿에다가 붙이자, 아니면 갤러리 워크를 하자, 이런 것들. 그리고 연계 활동은 활동 끝난 다음에 이거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까? 이 의사결정형 같은 경우는 써먹을 때가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한 것들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시고, 요거는 그냥 팁입니다. 이 수업 디자인에 대한 실습을 하면 선생님들께서 되게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나 온라인 잘 못 쓰는데. 그런데 이거는 도구일 뿐이고 선생님들 각자의 강점들이 다 있으세요. 관계를 잘 풀어내시는 분이 있으시고, 동기유발을 잘 하시는 분이 있으시고, 토의 토론을 진행 잘 하시는 분이 있으시고, 학생들이 내 의견을 짠 하고 유목화를 잘 시키시는 선생님도 있으시고, 예시를 잘 드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각자의 수업 강점을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좀 저의 시행착오가 반영된 표인데요. 하고 싶은 수업이 있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화려한 수업, 재미있는 수업, 애들이 깜빡 넘어가는 수업. 그런데 내가 해야 되는 수업이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늘 이 온라인 교과서 수업을 할 때는 해야 될 것과 하고 싶은 것을 잘 조화롭게 균형을 잡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러한 틀입니다. 제가 지금 한 7분 정도 드릴 텐데요. 요 노란색 템플릿 선생님들 하나씩 맡으셔서 한 7분 정도만 꽉 안 채우셔도 되니까 그냥 끄적끄적 이거 발표시키고 막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진 않을 거니까 생각난 김에 한번 내가 지금 하라면 요 정도는 해봐야지 라는 것을 잠깐 구안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막 작성하실 때 네, 괜히 제가 띄워두면 막 신경 쓰실 것 같아서 일부러 다른 화면에 띄워놨었는데요. 지금 여기 좌측에 보시면 숫자들 빨갛게 보이시죠? 이게 선생님들께서 지금 작성하시는 상황,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몇 분이 여기를 거쳐갔나, 몇 개가 작성이 되나 이런 게 이제 뜨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의사결정형으로 온라인 콘텐츠와 이런 교과서를 할 때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아이들한테 어떻게 피드백을 해주냐. 아이들이 뭘 작성하고 있고 언제 작성하고 뭐가 추가됐는지 어떻게 알고 그때그때 피드백을 하느냐라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현황이 뜨기 때문에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작성하는 거 이걸 다 채웠다 안 채웠다 이런 거는 각 반별로 이제 무슨 반장 무슨 부장이라고 하는 도우미 친구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확인은 그 친구들이 하고 피드백은 제가 주는 이러한 형태도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구를 적절히 사용하시면 24시간 이걸 들여다보지 않아도 항상 언제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그 부분만 보시면서 피드백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게 막 다른 선생님들이 작성하신 현황이 보이니까 지금 이 위에 막 선생님들의 아이콘이 막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막 저만큼 했어 나도 해야지 막 이러고 계셔서요. 예, 잠깐 그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요. 네, 제가 이걸 내려야지 안 하시겠죠? 네, 잠깐 이제 활동을 하면서 아마 되게 많이 이런저런 생각이 드셨을 텐데 그걸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이라서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 이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를 사용해서 의사결정형 수업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아이들이 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1시간밖에 없는데 언제 토의하고 언제 프로젝트를 해? 그런데 이 온라인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팀끼리 혹은 자기 반끼리 시간만 맞으면 혹은 나 혼자 들어가서라도 작업을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극복하고 수업 활동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말에도 띵동띵동 막 울리기도 해요. 생각나면 그때 들어가서 하고 까먹고 있다가 아 맞아 나 할 거 있었어. 그럼 또 들어가서 하고 이게 그냥 학교에 있는 어떤 이젤패드나 게시판 가지고 이런 수업을 했다면 학교에 가지 않는 이상 할 수도 없고 생각도 안 나는데 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로 하게 되니까 의외로 학생들이 과제에 대한 어떤 집중과 노력을 좀 더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공간 극복에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이런 의사결정형 모둠 협업 학습을 하시다 보면 선생님들 아시죠? 반마다 또 수준 차이가 있어요. 어떤 반은 너무 잘하는데 어떤 반은 또 너무 못하죠. 때로는 얘네는 이것도 몰라? 이런 상황도 발생이 되는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 자체가 온라인에 있고 또 금방금방 저희가 고칠 수 있기 때문에 학급별로 모든별로 선생님들이 쓱 한번 수준을 수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프린트 다시 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학습 환경도 가능하고 또 아까 업데이트 되는 게 다 뜨잖아요. 파워포인트나 구글에서도 요즘에는 그 과정에 대한 기록이 다 버전 기록이 뜨더라고요. 학생들의 과정 평가, 과정 관찰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습지나 아니면 부교재를 가지고서는 하기 힘들었던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할 때 피드백할 수 있고 학생이 원할 때 피드백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나 혼자가 아니라 이 의사결정을 수업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동료들하고 한 학생을 두고 공동의 코칭, 공동의 지도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에 있는 교과서를 썼더니 모둠별로 작업할 때 남의 거 베끼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금방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어서 꽤 여러 가지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인데요.
선택하실 때 아까 프로세스를 살짝 한번 훑어드렸는데요.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수업 단원, 도구 이런 걸 선택하실 때 등교 상황, 교육과정 재구성 여부에 따라서 선택과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사례 주세요, 샘플 주세요, 지도안 만든 거 주세요라고 하시는데 그걸 드려도 무용지물일 때가 많은 게 학교마다 지금 학사 일정과 평가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태블릿이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선생님들께서 아까 설계하신 대로 온라인 교과서를 만들게 되시면 막 유일무이하게 내 거예요. 남한테 주기도 참 애매한. 그래서 사례를 모으시기보다는 그냥 자꾸 만들어서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시 중에서 이 온라인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차시와 아닌 것들도 좀 구분해서 무조건 모든 것에서 해야 되는 아니라는 것들. 그리고 차시에서 사용할 온라인 교과서 형태를 이제 구성하셔서 저희는 지금 의사결정형을 했지만 뭐 일부만 온라인 교과서를 쓸 수도 있고 수업 내내 쓸 수도 있고 뭐 아까 여러 가지 강의나 아니면 개인이나 집단 단위로 쓰는 걸 여러 가지를 믹스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그 형태를 결정하시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의사결정형으로 수업을 하는데 온라인 교과서를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수업용이냐 아니면 내가 평가를 위해서 이걸 설계하느냐 아니면 복습이나 과제냐 이거에 따라서도 조금 더 초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를 최종 선택해서 이제 그 교과서 안에다 녹여 두셔야겠죠. 저 밑에 당구장 표시 있는 건 사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수업을 위해서 온라인 교과서 만드는 거지 온라인 교과서 쓰려고 수업하는 거 아니다. 너 명심해라. 저한테 늘 주입하고 있는 말입니다. 화려한 거 그만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선생님들께서도 항상 이걸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 삼박자가 맞아야겠죠. 사용자. 사용자는 학생, 교사, 그리고 이 학생들을 도와줘야 되는 학부모들도 들어갑니다. 이 사용자와 그 다음에 이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의 강점, 그리고 서로 배우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함께 소통하면서 배워야 되는 이 배움과 배려의 과정이 삼박자가 맞아져서 이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일단 사용자 우선이어야 된다라는 거 담당자들이시잖아요. 혹시 자, 나를 따르라 형태로 온라인 교과서를 만들고 계시다면 아마 2, 3개월 지나서 저희 하반기에 다 산출물 내셔야 되잖아요. 학교마다 우수사례 내셔야 되잖아요. 안 들어올 거예요. 내 거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첫 해 그랬어요. 지원단만 냈어요. 왜냐하면 나를 따르라였거든요. 배운 거, 새로 들은 거, 연수 들은 거,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신세계가 있어서 했는데 속도가 선생님들끼리 손발이 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나 말고 나머지들을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학생의 개인 기기 혹은 학교에 비치된 기기에서 원활하게 사용이 되는 건지 나의 아이패드에선 되지만 아이들의 스마트폰에선 안 된다? 혹은 내 탭에선 되는데 학교 크롬북에선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접근성, 원활하게 사용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발생했던 문제였었는데요. A 선생님과 B 선생님이 팀 티칭을 하시는 수업이 있었어요. A 선생님이 1단원을 가르치시고 2단원 할 때는 B 선생님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단원이 바뀌면서 선생님이 바뀌면서 도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첫 시간은 아이들한테 새로운 도구 사용 설명하느라고 다 지나가셨어요. 그거를 8반을 설명하시면서 나중에 지치신 거예요. 아, 그냥 똑같은 거 쓸 걸. 그래서 동교과 선생님, 동학년 선생님들하고도 이걸 조금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셔서 새로운 단원이나 활동 혹은 다른 과목 선생님이 사용할 때도 서로 원활하게 주거니 받거니가 될지 학생들이 쉽게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것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저희 중학교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 고등학생들은 괜찮지만 중1, 중2 중에는요. 만 14세가 되지 않아서 새로운 어플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로그인을 할 때 꼭 보호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께서 이런 도구를 쓰실 때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도구를 많이 쓰시긴 하지만 때로는 학생들의 데이터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아이들의 어떤 아이디를 가지고 새로운 클래스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호자 승인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그렇게 했지만 구글에서 가족 프로그램 관리하는 프로그램들 같은 거 있어요. 여러 가지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이거에 또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혹시 써야 하는지 쓰지는 않았는지 점검하셔야 되고, 이거는 제가 연수하면서 알게 됐는데 학교마다 서버에서 접속할 수 있는 우리 어플이 있고 없는 어플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저희 이 팬데믹 전에는 학교에서 업무용 PC로 카카오톡 접속이 안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풀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방화벽에서 풀어줘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주로 웹하드 형식으로 웹 서버 형식으로 서버를 두고 움직이는 프로그램들이 차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되고, 집에서는 되는데 학교에서는 안 된다. 이럴 수 있으니까 확인하셔야 되고요. 사용 인원이나 시간에 제한이 있는지, 예를 들면 패들렛 같은 경우도 무료로 사용하게 되면 패들렛 그 보드를 몇 개 이상 사용하면 거기서 스톱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그걸 모르고 쓰다가 8반까지 있는데 5반까지 쓰고 6반까지 했는데 7반부터 새로운 게 안 만들어져서 막 지우고 다운받고 다시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결국 이제 유료 서비스를 쓰긴 했는데요. 이런 것들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수업 내용에 대한 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도구인가? 새로운 도구를 쓰시는 분들한테 가끔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새로운 어플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면서 선생님들한테 먼저 써보세요. 교육용은 무료입니다. 이렇게 배포가 됐는데 가끔은 거기에 저장된 자료를 나는 다운받을 수 없고 그냥 날려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날리는 건 괜찮은데 그런 사기업이 우리 학교 아이들의 학번과 이름 혹은 수업 내용이나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음성으로 이야기한 것들이 저장돼서 혹시 그들이 가지게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게 유출되진 않는지도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움과 배려가 일어나는 온라인 교과서, 아까 우리 삼각형에서 왼쪽에 있었는데요. 수업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고 지속시킬 수 있는 도구인지가 너무 어려워서 혹은 너무 재미가 없어서 너무 쉬워서 학생들이 아예 안 해, 못해 이래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진 않는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습 목표와 수업 내용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지, 도구가 잘 수업 내용과 목표하고 매칭이 되어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까지 썼던 알로 같은 경우는 주거니 받거니 하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우리 파워포인트나 아니면 한쇼나 이런 것처럼 아니면 프레지 같이 멋있게 보여주고 효과적으로 뭔가를 전달할 때는 2%보다도 조금 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강의식 수업을 하기 위해서 혹은 지식 전달, 개념 확인형 수업을 하기 위해서 알로를 쓴다? 그럼 조금 미스매치입니다. 예쁘거나 눈에 들어오거나 도식화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도구가 내가 하고자 하는 수업과도 잘 맞는지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구 활용과 학습, 어떤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도 자기 반성을 해야 되고요. 컴퓨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업을 하는 교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수업을 하는 교과가 아닌데 그거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의 개인적 상황이 원작에 드러나지 않는지, 이거는 극소수이긴 하지만 저희 지금 선생님들 다 줌 접속해 계신데 배경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대로 보여주시는 선생님도 있으시고 가상 배경을 쓰시는 분도 있으시고 뿌옇게 처리하신 선생님도 있으신데요. 가끔 학생들 중에 배경화면 가상 배경이 안 되는 버전의 기계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자기 방이 없거나 아니면 할머니하고 방을 같이 쓴다거나 아니면 이 배경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가 노출이 되거나 혹은 정말 단순하게 가끔 일어나는 경우인데 선생님들께서 야 이런 어플 깔아서 해보자, 다 깔았니? 라고 물어봤는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제 핸드폰에 그게 설치가 안 돼요. 버전이 안 맞는데요. 이러면 아이들이 이제 막 놀리죠. 야, 너 핸드폰 너무 옛날 거 아니야? 너 너무 구형 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난감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 도구를 사용할 때도 정말 특별한 기종, 특별한 버전의 기계가 아니어도 두루두루 학생들이 쓸 수 있는지, 학교에 있는 태블릿으로 통일해서 쓰게 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이제 100% 보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상처받는 애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강점을 활용한 온라인 교과서가 사실은 만능은 아니죠.
때로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 때도 있고 이것을 다시 검사하기 위해서 힘들 때도 있는데 그런 어떤 약점보다는 강점을 잘 활용해서 매칭해서 수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수업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나 수업 내용이 잘 관리되고 잘 저장이 되고 버전이 다르게 그다음에 이름 파일 다 다르게 정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속성과 안정성 우리 온라인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최고 강점 중에 하나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동시에 수백 명에게도 돌려도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 그런 것들도 잘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 내가 한번 활용을 해볼까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온라인 교과서 수업하면서 가장 잘 안 됐다. 가장 약했다라는 부분이 뭐였냐면 평가와 피드백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내용은 마구마구 던졌는데 그 다음에는 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활용 후에 평가, 이걸 학생들의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자체 이것을 사용한 평가, 자평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계획에 따라 활용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의 수준, 상황, 학사 일정 혹은 기계의 상황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버전을 수정하시기도 하고 양을 조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꼭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수업할 때는 아까 저희가 선생님들 그 잠깐 실습하실 때 제가 막 스티커 붙여드리면서 다녔었어요. 그렇게 할 때는 금방금방 피드백할 수 있는데 과제로 줬다거나 아니면 한번 해봐라고 줬을 때 피드백이 없다면 뭐 그 학습은 의미가 없고 또 학생들이 한두 번 그렇게 피드백이 없는 온라인 교과서 수업을 하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안 하죠, 작성을. 아마 경험하신 선생님도 있으실 거예요. 저희 온라인 학습터에 과제형으로 주었을 때 아이들이 카운트가 되는 걸 아니까 접속해서 점 하나만 찍어도 출석이 뜨는 걸 아니까 그걸 악용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거기 댓글을 달면서 다시 해라, 확인했다 이러면 아이들이 막 고치잖아요. 온라인 교과서도 똑같더라고요. 피드백이 없으면 결코 선생님들이 설계한 것만큼 그렇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을 아이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설계하셔야 하고요. 힘드실 때는 동료 교사와 공유하거나 공동 작업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뭐 구글이나 아니면 이런 알로를 가지고 만들더라도 제가 선생님들께 권한 드린 것처럼 동교과 선생님들하고 권한을 공유하면 어, 공동 제작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교사 실제감은 신을진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확 왔던 내용이에요.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보면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떠올릴 수 있게 선생님이 뭘 가르치고자 하는구나,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가 보일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도록 설계를 하신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든 유용하게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피드백과 관련해서 이 네 가지 피드백 방식을 우리가 의사결정형에서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티칭, 가르칠 수 있죠. 제시할 수 있으니까 보여줄 수 있고 영상도 올려놓을 수 있고 학습 자료도 얼마든지 추가가 가능하니까 티칭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것이 학생들의 의사결정 활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혹은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코칭, 학생들의 개별 혹은 어떤 소집단 단위로 끌어줘야 되죠.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어려운 것, 조금 더 심도 깊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끌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뒤쳐져 있다면 다른 친구들과 조금 수준을 맞춰서 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튜터링은 진도를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잖아요. 어디까지 했고 얼만큼 따라오고 있고 해야 할 양을 얼마나 채웠는지 지켰는지 이것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멘토링은 조금 더 밀착해서 1대1로 어떤 코스를 보여주고 예시를 보여주면서 할 수 있는 피드백인데요. 티칭을 제외한 요 나머지 세 개는 사실 의사결정형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에서 할 수 있는 그 묘미입니다. 학생들의 어떤 과정, 학습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를 다 동시에 하기는 사실은 되게 힘드실 거고요. 적어도 내가 만든 온라인 교과서에서는 피드백을 할 때 요거 하나는 내가 한 번씩은 해줘야지. 이런 형태로 한 번씩은 내가 제시해줘야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설계를 하시면 훨씬 이렇게 촘촘하게 잘 설계된 교과서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선생님께 전달을 한꺼번에 드리려고 막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제가 되게 말도 빨리 했기 때문에 제가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선생님들 혹시 질문하시거나 혹은 같이 이런 것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있으시면 지금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채팅창에다 조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네, 알로가 어플을 깔지 않았을 때 가장 최적화된 환경이 크롬이거든요. 그래서 크롬에서 굉장히 작동 잘 되고요. 선생님들께서만 아이디를 가지고 계시면 학생들은 네, 전혀 뭐 회원가입이나 이런 거 할 것 없이 그냥 링크만 가지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크롬북에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크롬북이 40 몇 대가 있어서 한번 해봤는데 크롬북으로 했을 때 가장 문제는 뭐였냐면 어, 인터넷 접속 환경이었습니다. 네, 얼마나 그 접속 환경이 이렇게 속도가 빠르냐에 따라서 이 알로가 잘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사전에 점검을 해보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로 자체는 서버를 두고 있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운받아서 하는 그런 파일들이 아니라서 인터넷만 잘 구동이 되면 크롬북에서는 굉장히 잘 돌아가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텍스트 입력에서 그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플을 까는 거. 알로 어플을 PC용 어플을 저는 지금 쓰면서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PC용 어플을 미리 깔아두시는 것도 방법이고 혹은 알로가 힘드신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구글을 쓰십니다. 우리 구글 프리젠테이션이 구글 슬라이드 그러니까 공유해서 지금 알로처럼 똑같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슬라이드로 실제로 그냥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셔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가장 선생님들이 쓰기 편하신 거 내가 쓰기 일단 편해야 아이들하고 활동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내가 쓰기 편한 게 뭔지 한번 리스트업을 시켜보시고 거기서 내가 실제 수업에서 쓸 것들을 조금 고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크롬북도 버전이 되게 다양한 거 아시죠? 출시 연도가 좀 달라요. 엊그저께 받으셨어도 그 기계가 만들어진 출시 연도가 조금 더 전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전을 꼭 보셔서 사양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그거에 맞게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알로는 태블릿에서 네, 태블릿에서 작업해도 괜찮고요. 태블릿 그 기능 중에 우리 핸드폰도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면 밑에 자판이 뜨잖아요. 그 자판이 뜰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펜으로 입력할 때 펜으로 입력하는 것만 해서 자동으로 뭐 텍스트 전환 이렇게 된 거 활용하시기도 하는데 그거는 조금 버벅거리는 것 같고요. 우리 스마트폰에서와 마찬가지로 딱 터치하면 네, 밑에 자판이 뜨는 그 상태로 설정을 해준 태블릿에서는 얼마든지 사용이 되고요. 저희 아까 학부모와 함께한 데토론의 그 화면 보여드렸잖아요. 전부 다 태블릿, 저희 갤럭시 탭이거든요. 갤럭시 탭으로 했던 건데 괜찮게 진행했었습니다.